안녕하십니까? 기다리던 2016년도 새해가 우리 앞에 전개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금년에 첫째로 소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요? 더 좋은 건강 누리시기를 원하시는 것도 그 소원 중에 있으시겠죠. 꼭 이루어지시기를 마음속으로 기대해 봅니다. 오늘은 크론스 디지스, 그러니까 크론스 사람의 이름입니다. 크론스 병입니다. 이 병은 점점 날이 갈수록 과학이 발전됨에 따라서 그 원인이 규명되면서 점점 이 병이 단순하지 않고 심각한 질병인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옛날에도 진단은 붙였지만 현대의학으로 병의 뿌리를 뽑는 일이 그렇게 용이하지 아니하고, 그러나 수수께끼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무엇을 했는데 병이 낫는지는 모르겠는데 병이 딱 호전돼서 상당히 몇 년, 또 몇 달 그렇게 꽤 기간을 두고 아주 건강하게 잘 지내다가 또 느닷없이 플레어업, 재발을 해가지고 온통 또 난리법석을 하는, 알다가도 모르는 그런 질병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물론 우리의 몸에 특히 대장을 중심으로 생기는 질병이 꽤 많이 있습니다. 우선 그냥 단순한 대장염, 그리고 궤양이 있는 대장염, 또 글루틴이 센시티브, 과민성이 생겨서 그걸로 생기는 실리악 디지스, 또 소장에 삼투압이 높아가지고 소화 안 된 음식물까지 다 그냥 흡수해버리는 리키 것 신드롬이라고 하는 또 그런 것도 또 의사들이 또 연구하고 알아서 도대체 알다가도 모를 병이다 하고 참 많습니다. 우리가 주로 생각하고 있는 대장염이라든가 궤양성 대장염은 물론 대장하고 직장 그런 한계에서 머무르면서 또 그 깊이도 점막이나 점막 파트 밑에 서브 뮤코스 요런 그 두 층만 침범하는, 알고 보면은 크론스 병에다 대면은 별로 그렇게 심각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리터블 바울 신드롬 이런 대장에 생기는 게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과 같이 펼쳐서 도대체 이 크론스 병은 무슨 병이냐 하는 것을 펼쳐보려고 하면은요, 상당히 심각합니다. 만일 치료하거나 예방 차원에서 손을 쓰지 않으면은 급기야 생명을 앗아가는 일도 있겠고, 또 소화기 계통에 암이 발병하는 확률이 자그마치 한 20배나 됩니다. 그러고 보면은 그렇게 단순한 질병 아니죠? 그런가 하면은 자가 면역 증세를 수반하기 때문에 꼭 수수께끼를 하는 것과 같은 그런 그 발병과 또 병이 잠깐 동민 상태로 들어가는 이런 것들이 찬반 교차를 하면서 진행되고 있는 병입니다. 요즘은 이 크론스 병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1년에 한 10,000명 정도씩. 그러면 그 연령층은 어느 연령에 가장 많으냐? 티네이저로 들어가는 13, 14세, 그러니까 10대에서 30대까지가 가장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14세에서 30세까지가 발병률이 가장 높은데, 근자에 와서는 점점 어린이들에게 발병률이 아주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살펴보면은 엄마가 아기 때 그 모유를 먹이지 못하고
소 우유를 먹인 아이들에게 더 이런 증세가 많은 것이 학자들에 의해서 연구 발표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참 심각한 병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면은 원인이 무엇인가? 원인에 앞서서 증세를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배가 아프고 설사하고 또 심하면은 피가 새긴 설사도 하고 또 보통은 지방이 섞인 좀 병이 뿌리가 조금 깊이 내리기 시작하면은 지방이 섞인 설사를 합니다. 스테아토리아라고 해가지고 그런가 하면은 이거는 궤양성 대장염하고는 달리 입에서부터 항문에 이르기까지 소화기 전체를 어디서나 자리를 잡고 병변이 발족돼 나갈 수 있고 또 뿐만 아니라 그 장의 벽을 보아서도 장의 벽이 크게 나누면 그냥 셋입니다. 속에는 점막, 중간에는 근육층, 밖에는 그 시로자라고 해서 나이론 같은 이제 싸고 도는 건데 이 세 층을 그러나 자세히 나누면 더 많은 층이 있습니다만은 전체 층을 다 침범해서 천공을 가져옵니다. 천공이 가져와서 소화기 안에 있는 것들이 살살 새 나가면 복막염 오겠죠. 그러니까 참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그 다음에 아주 이런 그 병에 걸리는 사람은 가족, 이 패밀리에 그런 이런 체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족보를 따지면 있고 근친, 한층, 그러니까 부모에게 있거나 그 다음에 부모가 그러면은 또 손주대에 가서 또 그렇게 되거나 이렇게 이 친척의 촌수가 한 촌밖에 안 되는 그런 관계에서 꽤 많이 일어나는데 굉장히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을 하기 때문에 왕자왕 하는 동안 병의 뿌리가 꽤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주로 원인은 유전적으로 그런 집안에 태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음식물이 대단히 중요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기 때부터 무엇을 먹고 자랐으며 언제 이유식을 시작했으며 2살 전후로는 어떤 음식을 주로 먹였으며 7살이 지났는데도 음식물에 대한 과민성이 없어지지를 않고 여전히 얼굴은 무척 창백하며 골골하면서 아주 편식을 하는, 그런데 우리 어렸을 적엔 그랬죠. 편식을 하면 안 된다고, 뭐든지 다 닥치는 대로 먹어야 한다고. 그러나 저 같은 사람은 체질적으로 정말 어렸을 때부터 편식을 했으니까 오늘이 있지, 만일 부모님이 그렇게 막 아무거나 먹어야 된다고 제 앞에다가 제가 전혀 냄새도 못 맡고 안 맞는 음식을 다 갖다가 늘어놓으셨더라면 아마 저는 오늘 여러분을 만나는 이런 행운은 절대로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는요, 저에게 싫어하는 음식은 절대로 네가 싫어하면 그래, 그건 내게 안 맞는 음식일 거야. 그리고는 다 물리시고 내가 좋아하는 거, 또 몸이 이걸 먹으면 네 몸이 안 좋더라 하는 건 다 제거하시고 내가 먹고 편안하고 당신이 관찰한 바에 의해서 좋은 것들만 제 앞에다 갖다 주시는 그런 어머니를 가졌다는 것이 참 감사했습니다. 우선 이 원인으로 보면은 가볍게는 감염성, 그 다음에 기생충 또는 환경으로부터 밀려 들어온 독소, 그 다음에 체질적으로
음식에 대한 과민성이나 알레르기, 그 다음에 글루틴, 단백질의 하나입니다. 이 글루텐의 과민성, 그 다음에 면역이 약하고 어쨌든 자가 면역, 체질에 의해서 이런 autoimmune illnesses, 자가 면역 증세로 오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그 케미칼, 예를 들면 과학자들이 관찰해 본 바에 의하고 연구를 하기 시작하면서 알게 된 것이요. 1950년도에 치약이 나오면서 굉장히 이 발병률이 높아졌고, 또 입으로 먹는 항생제가 나옴으로써 또 그랬다고 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이 크론스 디지스가 별로 없었습니다. 우리 동양인들도 그렇고요. 근데 일본에서는 아주 혁격하게 2차 대전이 끝나면서 이 문화, 음식 문화가 웨스턴, 이 미국 것이 밀려 들어온 다음부터 굉장히 많은 이 크론스 질병의 발병률이 급증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병이 있으면서 같이 또 따라오는 쌍둥이처럼 같이 붙어서 따라오는 질병들이 있는데, 그거는 관절염, 그 다음에 척추의 뼈가 서로 이렇게 붙는 병, 그 다음에 허리가 늘 아프고 아침에 일어나면 뻣뻣하게 허리에 관절염이 온 것 같은 그런 증세를 호소하는 거요. 그 다음에 입 안에 그 앱토스 스토마타이티스라고 해서 항상 궤양이 늘 났다가 한 열흘 후에 치료됐다가 또 나고 하는 그런 증세들. 그 다음에 스롬보플바이티스라고 해서 이 정맥에 혈전이 생겨가지고 그 밑으로 염증이 오는 것들. 그 다음에 눈에 백내장, 그 다음에 이 아이라이티스, 또 이 유베아이티스, 우리나라 말로 제가 찾아오질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관 눈에 여러 가지 자가 면역 증세로 오는 스테로이드를 의사들이 처방해야만 조금 호전되는 그런 질병들이 병행해서 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담석증, 그 다음에 신석증, 그 다음에 어린아이에게서는 성장 부진 상태, 영애가 고만한 상태에서 체중이 늘지 않는 거, 그 다음에 이 크론스 디지스의 각각 경하고 심한 여러 가지 증세를 호소하면서 아직 진단도 못 붙인 체중이 급격적으로 주는 그런 분들이 꽤 많이 있어서 종합 진찰을 해보면서 해보면 역시 어떤 한 타입의 크론스 질병인 것을 확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골다공증을 치료함으로써 또 따라붙는 합병증도 있죠. 이제 제가 그만하고 이제 치료에 대해서, 그러면 치료가 가능하냐? 현대의학적으로 치료하는 것은 스테로이드, 프레드니소린이가 콜티손이나 이 부신피질에서 분비하는 그런 그 호르몬을 씀으로써 당장은 호전되는 것 같이 느끼나 거기에는 무서운 합병증이 따라 붙고요. 또 아주 여러 가지로 힘들 때에는 의사가 수술을 합니다. 그러나 이 합병증으로 인하여 그 구멍이 뚫리고 다른 거 하고 이렇게 서로 엉겨 붙고 피스툴라라고 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그로 인하여 복막염도 오고 뭐 여러 가지 다른 장기하고 또 막 서로 엉겨 붙는 이런 합병증이 왔을 때 그렇게 하는데요. 가능하면은 수술은 안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그러고, 또 수술을 꼭 생명과 관련되어서 해야 하면 물론 해야 되겠지만요. 그렇고 이런 치료로 인하여 오는 합병증들이 적지 않이 오는데, 우선 골다공증, 저혈당증, 그 다음에 소화성 궤양, 펩틱 얼사라고요. 자기 세포와 조직을 갉아먹으면서 오는 궤양입니다. 그 다음에 백내장,
췌장염 이런 합병증들이 또 따라 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치료에 있어서 이렇게 안 하는 것들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무엇을 제거해야 되느냐면 이 크론스 병은요. 지방을 잘 처리를 못합니다. 소화 과정에서.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그런 기름기 있는 음식들을 조심해야 하지만 우선 첫째로 모든 학자들이 말하는 것에 엄지손가락을 꼽는 제거해야 하는 식품은 유제품입니다. 우유, 계란, 그리고 그것들이 들어간 모든 제품, 심지어는 캔디나 빵에도 가루우유, 2% 소젖 이런 거라도 조금 섞어서 만들었으면 문제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제품을 제거하시고 또 생선을 제거해야 됩니다. 특히 나이가 어리면 어린 아이일수록 이거는 제거를 해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린 아이에게는 이 생선을 우리가 2살 전에 생선 잘 안 먹입니다. 저는 소아과 의사였기 때문에 알지만요. 왜냐하면 이 단백질은 아주 입자가 고와서 만일 단백질을 소화시키는 효소가 부족하여 소화가 안 됐으면은 그냥 소장에서 삼투압이 높아가지고 그대로 흡수돼 버리면은 간이 첫째로 혹사를 당하며 여러 가지 거기에 따르는 합병증이 따라 붙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 다음에 모든 이 식초가 들어가 있는 피클 종류를 먹지 말아야 하며 아주 단단하게 만든 그 가공식품 중에서 소세지 종류는 일절 금해야 됩니다. 이 크론스 질병은요. 모든 히스타민에 아주 예민한 체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저를 보면은 제가 이거 공부하다 그랬어요. 나도 옛날에 다 제거하고 편식을 하고 아주 내 몸이 맞는 음식만 골라 먹어서 그렇지 나도 이 크론스 병의 진단을 등에 붙일 뻔한 사람 중에 하나구나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무리 B 컴플렉스가 많이 있다고 해도 이스트 플레이크 채식을 하는 사람들이 이스트 플레이크를 여러 군데에 집어넣어서 사용합니다. 여기는 히스타민이 많습니다. 히스타민이 많은 음식을 적응 못합니다. 토로레이트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다 금해야 되는데 이 히스타민을 많이 분비하는 음식 중에 엄지손가락을 꼽는 것이 유제품입니다. 소젖입니다. 그리고 치즈, 뭐 거기에 관련된 많은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장의 문제를 일으키고요. 또 금하셔야 되는 거는요. 알코올, caffeinated drink, carbonated, 그러니까 soft drink 종류들이요. 그 다음에 초콜릿 이런 것들은 절대로 먹지 말아야 된다고 되어 있고요. 기름에다가 프라이를 했거나 또 이 기름기 있는 음식들을 피하셔야 되고 또 그 지방이 많이 있는 마가린이라든가 메요네즈 소스라든가 모든 고기 종류 그 다음에 스파이시한 거 자극성 조미료죠. 고추, 후추, 생강, 생마늘, 게자, 식초 이런 것은 아주 해롭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제거해야 되는 아이템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 정제한 밀가루, 정제한 설탕 이런 것들은 아주 이런 병을 일으키는데 크게 기여합니다. 그 다음에는 글루틴이 있는 음식이요. 그 단백질의 하나 종류인데는 어디 많이 있느냐 하면 밀, 모든 밀 종류요. 그 다음에 barley, 보리. 저는 어렸을 때부터 보리를 못 먹거든요. 아직도 보리를 못 먹습니다. 저희 집 양반은 보리를 아주 좋아하시는데 저 때문에 보리밥을 못 얻어 잡수십니다. 그리고 rye,
이런 것들은 우선 첫째로 주먹구구로 해서 다 제거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 그 알러지가 많은 음식들에서 자기에게 과민성이든지 아니면 이미 알러지가 생긴 것들을 다 제거하시면서 제가 한번 꼭 말씀을 드려야 하는 여러분께 제가 숙제로 빚을 지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맞지 않는 음식을 꼬집어 쪽집게로 집어내듯 구분을 해서 완전히 나의 먹을 수 있는 음식 아이템에서 제거하느냐, 요거를 제가 한번 꼭 말씀드려야 합니다. 그 다음에 글루틴이 없는, 이 글루틴에 예민한 사람들은 뭐 실리악 디지스니 뭐 글루틴 센시티비티니 뭐 해가지고 소장이나 대장에 문제가 있어서 계속 설사를 하루 적어서 3번에서 5번 하고 심하면 하루 24시간 동안에 한 20여 번씩 하는 그런 그 장을 침범하는 그런 병인데요. 이거를 이 크론스 질병 있으신 분은 안 잡수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디에 있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밀, 그 다음에 호밀, 그 다음에 보리 이런 데에 가장 많이 있고요. buckwheat. buckwheat 하면은 우리나라 말로는 모밀인가요? 네, 모밀입니다. 이거는 통곡식이 아니고요. 홀그레인이 아니고 씨앗에 속합니다. 마치 킨와가 단백질이 한 20% 이상 되고 이것이 시금치과에 속하는 식물의 씨앗입니다. 저는 그거 한 번 먹으니까 괜찮더라고요. 먹어줄만 하고 속도 편안하고 배 안 아프더라고요. 2번 먹으니까 벌써 배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저는 못 먹고 그거를 우리 집 양반이 이 씨앗을 2파운드를 사왔는데 1파운드는 헐었고 1파운드는 그냥 있는데 우리 집 양반은 아주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리 좋아하시니까 킨와도 아주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굉장히 그런 것. 그러나 이것은 씨앗 종류입니다. 그러면 이 글루틴에 예민한 사람은 어떤 거를 잡수실 수 있느냐 하면 좁쌀, 그 다음에 쌀입니다. 현미. 네. 그리고 현미도 못 먹는 분이 있습니다. 아주 심하면. 그러면은 눈만 있는 쌀이든지 아니면 흰쌀이든지 그런 거를 잡수실 수 있겠습니다. 참 타고나기를 힘들게 타고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음식이요. 아주 까다롭습니다. 뜨거운 것도 먹으면 소화기가 탈나고 찬 것을 먹으면 물론 더 탈나는데 이것은 이 소장과 대장의 그 움직이는 연동 운동의 촉진제가 되기 때문에 그 문제가 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음식을 먹을 적에 침착하게 조금 숟가락도 한 절반쯤 떠서 적게 입에다 넣고 천천히 잘 씹어서 음식을 침착하게 먹어야 되며 절대로 이런 체질은 과식하면은 문제가 아주 큽니다. 그 다음에 간식, 야식, 밤참이죠. 그리고 소나기밥. 이 체질이 이렇습니다. 한동안 막 먹습니다. 그리고는 입을 딱 다물고 며칠 동안을 거의 굶다시피 안 먹습니다. 그러다가 또 먹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글루틴 센시티비티가 있어가지고 이런 아이들도 있고요. 이 크론스 병도 역시 이렇습니다. 왜? 막 그냥 허기증 난 사람처럼 먹었더니 그 다음 몸이 안 좋고 도저히 몸이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입맛을 딱 제쳐갔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리고 한 식탁에서 복잡한 음식은 금물이고요. 단순한 한 끼에 두세 가지 식사를 그 식탁에서 잡수시면은 속이 편안합니다. 그리고 이식을 하면서 아침과 점심을 잡수시고 점심 이후부터 그 다음날 아침 식사할 때까지 18시간을 금식을 하면은 굉장히 잘 유지를 하고 병이 깊이 뿌리를 내리면서 진행하지 않는 경우가 되겠고요.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은 하루 한 끼,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끼 혹은 두세 끼를 안 잡수고 지나는데 특히 저녁으로 안 잡수시는 것이 훨씬 이 병을 하는데 좋고요. 천연 치료에 있어서 숯가루가 대단히 좋습니다. 제가 사실은요, 이번 할라데이가 땡스기빙, 그 다음에는 크리스마스, 뉴이어 계속 덮쳐서 지나가는데 사람은 사회 동물이라 만나서 뭘 먹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하고 내가 집에서 깔끔하게 하는 음식만 먹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냥 노출이 꽤 됐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부터 대단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숯가루를 어저께 벌써 4시간 간격으로 2번을 먹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먹었어야 되는데 먹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오늘 눈이 조금 충혈이 되고 시력이 굉장히 아주 불편하고 안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수그리고 들여다보는 것을 여러분이 선생님이 눈이 좋으실 텐데 내 눈이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습니다. 숯가루가 굉장히 좋은 치료제입니다. 우선 첫째로 왜냐하면 이 환경에서 오는 독소, 음식에 들어가는 이 케미컬, 컨디멘트, 천연의 맛을 낸다, 뭘 한다 하는 모든 맛설설로부터 맛을 내는 그런 모든 것들은 이런 체질을 가진 사람에게는 독소로 취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숯가루로 치료하는 것은 대단히 좋고요. 또 숯가루를 합스라는 약초가 있습니다. 그 티를 진하게 해서 거기다 개서 복부에다가 찜질을 하고 자면은 밤에 통증도 없고 또 염증도 많이 없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물도 그냥 물을 잡수지 말고 이 원 쿼터에다가 한 몇 테이블 스푼의 숯가루를 넣고 저어서 놓으면은요 아래온물이 칩니다. 그 온물을 우리가 활성탄 슬로우 워터라고 하는데요. 그 물을 잡수시면은 굉장히 속히 회복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요 신선한 양배추, 특히 그 겉에 있는 푸른 잎사귀가 있는 양배추 주스를 만들어서 식사하기 한 30분, 30분 전에 천천히 한 모금씩 10번 씹으면서 마시시고요. 또 그 맛이 좀 안 좋으시면은 당근을 조금 섞어서 한 8온스 정도를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닥터 노멀 월커라는 분의 책에 보면은요. 시금치 6온스에다가 당근 10온스의 주스를 해서 장 청소를 하도록 하면은 대단히 좋고 또 여기에는 비타민 C가 다량 있고 또 치료하는 성분들 베타 캐로틴이 많이 있기 때문에 손상된 점막이 빨리 회복이 되기 때문에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체질을 가진 사람은 과일, 야채 모든 것을 곡식은 아주 잘 요리를 해서 잡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과일이나 야채는 잡수실 수 있는 한 생으로 잡수시고 과일과 야채는 다른 끼니에 잡수시고 그 다음에는 야채가 조금 섬유질이 셀룰로스라고 아주 세찬 거는 반드시 스팀을 해서 잡수시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추천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약초로서는요. 아마 약초에 대한 것은 이 치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음 시간에 연이어서 이 다음 시간에는 크론스 병이 무엇이냐가 아니라 크론스 병을 생활 습관을 어떻게 바꾸며 약초로서 천연계에 있는 모든 것으로서 어떻게 치료를 하며
잘 조절을 해서 저같이 80세를 만나는 그런 수명을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 나누기로 하고 오늘은 아쉽지만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